안녕하십니까. 박종찬 목사의 오늘 읽은 책 11번째 책입니다. 최창호 박사의 결심 중독입니다. 이 책은 최창호 지음 스노우폭스에서 2016년에 출판된 책입니다. 저자 최창호 박사는 TV에 많이 등장하는 심리학 교수죠. 저자는 자신이 출판 계약을 하고 원고를 완성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바쁘게 살다 보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어졌고 일을 미루게 된 것이죠. 이렇게 큰 일을 겪은 후 저자는 자신이 왜 결심을 하고 미루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저자의 책은 사람들이 왜 결심을 하고 이 결심을 이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제시하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결심 중독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1장에서 저자는 결심을 하는 이유를 3가지라고 소개합니다.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서 무엇인가를 결심합니다. 두 번째,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결심하게 됩니다. 세 번째, 남들이 결심하니까 나도 따라서 결심하게 된다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. 저자는 결심을 하고도 결심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마틴 셀리그만이 주장한 학습된 무기력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. 학습된 무기력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 노출되게 될 때 극복 노력을 갖고 있어도 능력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결심 중독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. 저자의 의견을 짧게 요약하면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될 때 이 결심과 함께 내 외부적인 심리 저항이 있게 되는데 자신의 결심보다 이 저항이 크게 되면 결국 결심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결심만 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심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결심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무기력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. 2장에서 저자는 결심 중독의 다양한 이유를 설명합니다. 저자는 결심 중독이 되지 않으려면 한 방에 이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가르쳐줍니다. 즉,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앞서는 능력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가르쳐줍니다. 결심 이행을 위한 자기 객관화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마음의 심리 상태가 결심 이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자는 말해줍니다. 그 이유는 바로 걱정인데요. 걱정이 있으면 결심 이행력이 줄어들게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. MBTI 유형 중 NFP 유형인 저는 남들보다 아이디어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. 그래서 생각은 많이 하였지만 그 생각을 잘 이루지 않아 몽상가적인 삶의 모습도 저에게 있었습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에 눈앞에 무엇을 이루어내는 힘든 과정과 결과 창출로의 과정보다는 손쉬운 꿈을 꾸는 마음먹기를 더 많이 했던 것입니다. 그러나 그 결심한 일을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야 밀어붙이게 될 때도 있었고 그 일을 무리하게 마치려 하다가 체력과 마음이 방전된 적도 있었습니다. 또 어떤 일은 해도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미루다가 일을 잘 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결심을 이루려면 나에 대한 자기 객관화와 함께 아무리 좋은 결심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통해 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또 일을 시도할 때의 심력은 나에게 충분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다양한 시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한계와 물리적 시간의 제약이 있기에 포커스를 집중하여 실행하고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목표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다시 말해 인생을 좀 스마트하게 정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결심 이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의 심리 상태뿐만은 아닙니다. 저자는 주위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를 주디스 올로프가 이야기한 에너지 뱀파이어, 즉 타인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저도 몇 년 전에 에너지 뱀파이어들에 대한 책을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. 저자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첫 번째, 항상 불평불만하는 눈물 센 자극형, 두 번째, 남 탓하는 네타시오형, 세 번째, 늘 도와달라는 도와줘형, 네 번째, 가시돋침말을 하는 도끼 혓바닥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이들은 타인의 결심을 방해하는데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다루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자는 에너지 뱀파이어와 함께 수동 공격성 성격 장애자들이 결심 이행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들이 직장인인 경우 자신의 일을 잘 하지 못해 전체에 영향을 주고 고집을 부리거나 남 탓을 하고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판적이 되어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. 이들은 어쩌면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전형들입니다. 불평, 불만, 내 탓, 난 못하겠으니 좀 도와줘요. 가시돋친 말로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공동체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실행해야 될 일은 나 혼자 가능한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은 협력해서야 할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어떤 일들은 차라리 혼자 하면 간편하겠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저자의 의견처럼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결심 이행의 어려움에서 개인에게 힘을 주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혹시 내가 에너지 뱀파이어나 수동 공격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처럼 일을 지연시키거나 멈추는 일은 없는지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. 저자는 결심 중독을 하는 7가지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중 4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과대망상형입니다. 이 유형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와 기대감을 갖는 유형이고요. 의지박약형은 결심을 하고 결심할 때의 짜릿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유형입니다. 미룬병 환장형은 늘 늦장과 게으름으로 일을 미루는 유형이며 무사태평형은 결심하고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설명합니다. 저자는 결심 중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.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저자는 다양한 이유들을 다양한 자신만의 논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완벽주의적인 이유 때문에 결심 중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결심 중독 논의들이 임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논의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. 또 어떤 논의들이 좀 폭넓게 논의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글의 전개에 있어 가지들은 좀 쳐버리고 논의들은 좀 깊게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가져보았습니다. 이상 2020년 8월 25일에 읽은 박종찬 목사의 오늘 읽은 책 11번째 책입니다. 최창호 박사의 결심 중독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